자, 오다던 레벨 2 한번 이어서 봅시다. 자, 5번 보면요. 자, 이 함수가 나와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 절대값이 좀 복잡하죠. 자, 이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어딜까를 판단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절대값 있는 함수, 일단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함수는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근데 그 미분 가능한 함수,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뭐 x 절편이 있겠죠. 절대값이라는 것은 뭡니까? 접어 올리는 거죠. 그럼 접어 올리게 됐을 때 요렇게 원래 x축과 만나는 그곳에서 뭐가 된다? 미분 불가된다. 뾰족점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요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혀지겠죠. 맞나? 그러면 만 x축과 만나는 모든 곳에서 미분 불가는 아닙니다. 접할 때는 미분이 가능하고요. 예, 여기 뾰족점을 만드는 곳, 즉 접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접하는 곳이 아닌 경우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고 접하는 곳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그걸 판단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뭐 결론적으로 외울 거지만 원리를 설명해주면 이 함수가 이 미분 가능 함수의 절대값을 쓰였을 때 어디서 미분 불가능하니? 라는 걸 알려면 얘가 는 0인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는 0이라는 것은 x축과 만난다는 얘기고요. x축과 만나는 그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곳을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fx랑 fk다라는 이건 상수죠. 상수지만 잘 들으세요. 상수지만 fk는 나의 함수값이다. 나의 함수값이다.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는데요. fx를 딱 그려놓았을 때 어떤 내가 k를 여기로 설정했다. 그러면 이게 이 함수값이 fk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상수함을 딱 끊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만나는 그곳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접하는 거 없지? 그럼 미분 불가능이 몇 개다? 3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만약 K가 여기 있다. 뭐 얘기 여기 있다 할까요? K가 여기 있다라고 예를 들면 FK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게 Y는 FK가 되는 거고 여기 만나는 점이 하나, 두 개지만 여기선 접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 불가는 딱 한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해서요. fx를 그리겠습니다. 1번 정의역은 모든 실수죠. 그 다음에 2번 x절편은 요거밖에 나오질 않는다. 그럼 이거는 한 개 있다. 한 개 맞지? x 3승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한 개는 존재한다라는 거. x절편 한 개라는 거. 그 다음 극값을 찾겠습니다. 자, f'x를 했을 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죠. 그래서 x 3승 플러스 4 2에 마이너스 x승이 되는데 2에 마이너스 x승을 묶어냈을 때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도 묶어냅시다. x 3승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는 0 하자. 그럼 여기에서만 는 0의 근이 나오겠죠. 그럼 1, 마 3, 0, 마 4라서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보면 1, 마 1, 마 4, 4, 4, 마 4.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극값을 가진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진다라는 것만 알고 있죠. 여기 중근에서는 부호 변화가 없어서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없어서 극값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극대인지 극소인지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센스껏 얘 같은 경우는 부호의 0을 주지 않아.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를 대충 그려놨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극값을 가질 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함수로 표현해보면 일단 f-1이라는 것은 3, 2가 될 거고 f2다라는 것은 2 제곱분의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fx의 그래프 마이너스 1,3이
2, 몰라. 자, 그래서 증가하다가 내려간다. 여기서 그 값을 가질 뻔 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시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가질 뻔 하다가 그게 내려가는 거죠. 됐나? 그리고 x절편 몇 개라고? 무조건 한 개라고. 그래서 얘가 더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확인해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2의 x승분의 x 세제곱 플러스 4야. 지수분의 다항이죠. 지수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얘는 0에 가까워져서 x축에게 가까워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한 개만 더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k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y는 fk가 요게 되는 거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 몇 개? 2개가 됩니다. 그럼 그 미분 불가능한 점은 2개가 되겠죠. 됐나요? 네, 이걸 예를 들어준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질문 자체가 시그마로 표현했고 우리는 자연수 k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k 1로부터 넣어봅시다. 1 넣으면 1 곱하기 a1 플러스 2 곱하기 a2 플러스 3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건데요. 그러면 이제 미분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가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인지를 판단해 볼 거야. 그러면 k가 1일 때는 요런 식으로 돼서 y는 f1이 되겠죠. 그럼 만나는 교점 2개고 접하는 곳은 없으니까 미분 불가점은 2개가 될 것이고 k가 만약에 2다라고 하면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k가 2다라고 하면은 y는 f이랑 만나는 교점 개수는 2개지만 여기서는 접하게 됩니다. 맞죠? 아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 fx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어요. x는 2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분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미분 불가능이라서 여기서는 아까 미분 불가점이 2개, 여기 미분 불가점이 1개야. 근데 이제부터는 k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쭉쭉쭉 10일 때 모두 다 이제 접하는 곳은 없으니까 모두 다 미분 불가점은 2개다라는 거죠. 그러면 ak는요. ak는 k가 1부터 10까지 생각했을 때 다 2개네. 단 k가 2일 때 빼고요. 이해갔나? k가 2일 때만 1개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2로 취급이 된다라는 거. 근데 얘 하나만 1로만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틀릴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이해를 해 봅시다. 선생님 풀이들. 여기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 자체가 계속 2였어. 그래서 그냥 2라고 취급할 거야. 그런데 A2는 실제로 2가 아니라 1이지. 맞나? 나는 지금 이거를 2로 취급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값은 4로 튀어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뭐다? A2는 1이거든. 그럼 실제로는 2란 말이야. 그래서 빼기 2를 해줘야 돼. 실제로는 2를 빼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를 빼기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뭐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연수 거듭제곱 합이죠. 그럼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 빼기 2가 돼서 110 빼기 2, 108이 최종 답이겠다. 됐죠? 그럼 6번 넘어갑시다. 6번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 넓이를 그냥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봐봐 라는 건데 직선식을 찾아도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길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닮음으로 풀려고 합니다. 요거에서 요거랑 닮음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 대 A 대 요 길이 A 플러스 1이죠. 그거는 요 길이 몰라 네모 대 요 길이 1이죠. 그래서 네모는 A 플러스 1분의 A다. 맞나요? 여기 길이가 A 플러스 1분의 A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닮음이 될 거거든. 그럼 요거 때 A 빼기 1 대 A는 요거 1 대 요거 몰라 세모. 그래서 세모는 A 빼기 1분의 A입니다. 난 이 길이를 설정한 거야.
좌표가 아니라. 됐지? 그러면 밑변은 요거랑 요거랑 더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기 a로 묶어낸다라고 하면은 2분의 1a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a 빼기 1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1을 통분하면 a 제곱 빼기 1분의 2a가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는 a 제곱 빼기 1분의 a 세제곱이 되겠다. 됐습니까?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이거를 FA다라고 하고 A의 범위는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최대 최소 나왔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빡세지? 왜냐면 분수 함수는요, 분모가 0인 그곳에서 점근선을 가지니까 구간이 나눠져서 함수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었었는데, 그래, 이거 A가 1보다 크다란 범위를 그냥 미리 끌고 와서 그냥 그 부분에서만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그 값을 바로 찾아보자. 그 값 찾아보면 F 프라임 A죠. 몽복세 미분법, 이거 제곱 분의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그러면 얘를 A 제곱으로만 묶어내면 3A 제곱 빼기 3, 그 다음 빼기 2A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안에 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에선 얘가 0 되는 근은 A가 루트 3이다 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호변을 알아야 되는데, 잘 봐. F'의 부호변을 보려면 이거는 부의 0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래서 얘만 그려놓으면 되거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고 나면 여기 루트 3 부분에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xa가 1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을 딱 끊어주고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걸 체크한 다음에 fa라는 것은 a는 루트 3일 때 극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래프만 따져봐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a는 1에서 점근선을 가질 것이고, 우리는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 볼 거니까 이렇게 극소값을 가지면 최소값은 어디서 가진다는 걸 알고 있다. a는 루트 3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a가 아까 이거였잖아. 여기다가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f 루트 3이 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3 빼기 1분의 3 루트 3이라서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7번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식이 되게 얄궂게 더럽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더러울수록 우리는 치환을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는 파이 코사인 x 자체를 p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치환하면 중요한 건 뭐다? 범위죠. 주어진 x의 범위에서 요 함수를 그려주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양 끝점 표시를 잘 해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다, 여기가 파이다. 그때 치역은 마이너스 파이 이상, 그 다음에 파이 이하가 되는 거니까 p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 이상 파이 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미리 체크해놔야 될 건,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x의 개수거든. 근데 우리는 x를 p에 대한 식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맞나? 그러면 p가 정해졌을 때 우리 이 방정식 sin p는 t의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p의 개수가 나옴에 따라, p가 정해짐에 따라 우리는 x가 몇 개로 정해지는지를 볼 거란 말이야. p가 만약에 요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x값 만나는 교점 자체가, 개수 자체가 x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p가 마이너스 파이 이상 파이 미만일 때는 항상 x의 개수는 2개씩 나올 거고, p가 딱 파이일 때만, 여기 딱 파이일 때만 우리는 x의 개수가 1개다라는 걸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우리는 실수 x가 뭐냐를 찾는 게 아니라 개수를 찾는 거니까 이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sin p는 t로 바뀌었고 우리는 p의 범위가 또 마이너스 파이 이상 파이 이하니까 그 범위에서 sine을 그려주면 sine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될 것이다. 그 다음 t가 변함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니를 볼 건데요. 잘 봐봐. 자, 요렇게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만나는 개수가 아예 없지. 그래서 아예 빵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잘 들어. 여기다 t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나는 지금 p의 개수를 찾고 있는 거야. 우린 sin p는 t다라는 방정식을 풀고 있으니까요. 지금 t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p의 개수는 딱 한 개죠. 만나는 교점의 개수 한 개니까. 그리고 그 곳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p의 값이. 그러면 이 범위에 p가 들어가니까 x의 개수는 우리는 두 개다라고 되는 거죠. p가 한 개 정해졌다. 근데 p 한 개당 x의 값은 두 개니까 x의 개수는 두 개다. 뭐 이건 연계겠죠.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t가 요렇게 이 범위에 있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교점 개수는 두 개인데 p의 값이 어쨌든 마이너스 파이와 0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t가 이때 개수는 p의 개수는 두 개가 될 거고 그에 따라 x의 개수는 두 개씩 나오는 거니까 총 4개로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t가 0일 땐 좀 중요하다. 왜?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맞죠? p의 개수는 세 개인데 이렇게 나눌게요. 두 개와 한 개로 나눌게요. 총 세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 나누냐? 이거와 이렇게 두 개 나눕니다. 이거는 p의 값이 마이너스 파이와 0일 때잖아요. 그럼 이때 p의 범위 여기니까 그때 x 값은 두 개로 인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가 딱 요거 파이일 때 p가 파이일 때는 x 값이 한 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만 중요하다. 그 다음은 또 t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p의 개수가 두 개 나오고 그때 p의 값은 0과 파이 사이니까 이거죠. 그럼 또 x 값은 여기 p 값은 두 개고 x 값은 4개로 인정이 될 거고 t가 또 1일 때는 이렇게 p 값이 딱 한 개 나오죠. 이 범위에 p가 한 개 나오지. 그래서 이건 한 개고 x의 값은 두 개로 인정된다. 자, 그러면 ft 실근의 개수 ft x의 개수죠. 이게 ft가 된다. 두 개, 0개, 두 개, 4개, 5개, 4개, 2개. 그럼 이게 치역이다라는 거죠. 그럼 치역은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가 끝이죠. 치역이라는 것은 함수 개념, 집합 개념이고요. 집합 개념이니까 똑같은 원소는 하나로만 인정이 된다. 이제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값은 11이 최종 답이겠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봅시다. 제가 미적분으로서 운동 자체가 좌표가 한 개의 수직선 운동이 아니고요. 좌표 평면 운동. 그러다 보니까 좌표는 두 개가 됩니다. X좌표, Y좌표. 그리고 t가 0일 때는 원점 출발. 이게 초기 위치죠. 초기 위치는 수투나 미적분은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t에 딱 0을 넣었을 때죠. 초기라는 것은 t에 0을 넣었을 때 x 값은 k 빼기 1이고 y 값은 0이죠. 근데 이게 초기 위치가 0,0이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k 빼기 1이 0이다라는 걸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k는 1이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원점을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날 때잖아요. 그럼 원점을 지날 때라는 건 똑같이 잘 들어. t에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x값, y값이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에다가 나는 p 썼나? p를 딱 넣었을 때 좌표가 x좌표는 1 빼기 코사인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값은 2 사인 p가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이게 0,0이니까 그때의 p값을 찾아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p는 1이다 라고 한다면 이 p값은 2파이부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출발한 다음이잖아. 그래서 t는 0보다 큰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파이, 4파이, 6파이 땡땡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sin p가 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p 값이 얘도 0보다 큰 범위에서 보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p의 값은 뭐다? 그냥 짝수 파이죠. 2파이, 4파이, 6파이 땡땡땡이 되겠죠. 이게 T1, T2, T3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는 표현하기 쉽다. 2파이보단 t가 클 거고 4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줘 봐봐 라는 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p의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지는 시간이죠. 그러면 지금 위치 함수는 좌표로 표현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속도 함수는 얘를 미분했을 때 sin t, 2 cosine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미분했을 땐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cosine t, 마이너스 2 sin t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속도의 크기, 속력은 루트 sin 제곱 t 플러스 4 cosine 제곱 t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cosine 제곱 t 플러스 4 sin 제곱 t가 됩니다. 그럼 이게 두 개 뭐가 되는 곳? 같아지는 곳. 그래서 sin 제곱 플러스 4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4 사인 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3 코사인 제곱은 3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제곱 t는 사인 제곱 t가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곱 날리면서 풀마가 붙으니까 코사인 t는 사인 t거나 코사인 t는 마이너스 사인 t 이 방정식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t를 찾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로 그립시다. 우리는 2파이부터 4파이까지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거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t의 개수잖아요. 맞나? 그래서 사인부터 그려놓으면 사인 여기까지가 2파이제. 여기 한 바퀴 더 그려서 2파이부터 4파이까지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코사인은 여기서 이렇게 그린 게 2파이까지고 요렇게 그린 게 2파이부터 4파이까지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라. 그 만나는 교점의 개수 몇 개? 2개가 되겠죠. 이건 몇 개다? 2개다. 그 다음 이제 파란색은 좀 잊어주세요. 파란색을 잊어준 상태에서 이제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사인 t라는 것은 사인 t를 x축 대칭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안합니다. 파란색을 잊지만 검은색을 잊어주세요. 검은색 잊어주세요. 나는 다시 sin t를 그린 게 아니라 sin t는 이거에서 다 했고 여기서 다 해결했고 마이너스 sin t를 그릴 거라서 검은색 sin t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코사인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교점을 보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거 요렇게 2개 나오는 거니까 이 4개가 중복되는 거 없다. 그럼 여기서 2개로 써주고 총 이 조건을 만족하는 t의 값은 4개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K는 1이고 M은 4니까 1 더하기 4, 5번이 최종 답이 됩니다.